사람들은 보통 남들보다 조금 더 큰 키로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심지어 농구 경기에서 덩크슛을 멋지게 성공시키는 상상을 하거나 남들을 내려다보고 싶어 하죠. 하지만 당신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1m나 더 크다면 어떨까요? 여기 한 남자는 어린 시절부터 비정상적으로 큰 키 때문에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책상과 의자가 맞지 않아 불편했고 옷과 신발도 특별 제작해야 했죠. 그의 이름은 로버트 와들로. 미국 일리노이주의 평범한 아이였던 그는 뇌하수체 비대증이라는 희귀 질환으로 인해 역사상 가장 키가 큰 사람으로 기네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키가 컸지만 결코 순탄치 않았던 삶을 살았던 그의 인생을 따라가 볼까요? 1918년 2월 22일 일리노이주 올튼에서 로버트 와들로는 아주 평범한 키에 3.95kg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다른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로버트 와들로는 생후 1년 동안 급성장했죠. 하지만 대부분 아기들이 생후 1년 동안 자라는 것보다 아주 빨리 성장했습니다. 그가 6개월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14kg 가까운 몸무게로 평균적인 아가의 2배 가까이 많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와들로는 첫 번째 생일에 21kg의 체중의 키는 100cm였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특출나게 큰 편은 아니었죠. 조금 더 크다는 정도였습니다. 와들러가 5살이 되었을 때 그는 키가 162cm여서 10대들이 입는 옷을 입어야 했었죠. 그리고 8번째 생일이 되었을 때 그는 180cm였던 아버지보다 키가 컸습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와들러는 이미 어지간한 성인보다 키가 더 크게 된 거죠. 13세에 그는 223cm로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보이스카우트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일반적인 사이즈가 맞을 턱이 없다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그를 위해 특별히 유니폼을 만들어야 했었죠. 로버트 와들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는 254cm의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여전히 성장이 끝나지 않았고 결국 272cm의 키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당시에도 그의 몸은 계속 성장했고 속도가 느려질 조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와들러의 키가 계속 자랐던 이유를 의사들은 결국 로버트 와들로에게 뇌하수체 과형성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는 신체 내 성장 호르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빠르고 과도한 성장을 유발하는 질환이었죠. 그의 가족은 와들러가 12살 때 이 질환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와들러가 오늘날에 태어났다면 그는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성장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는 진보된 수술과 약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 외과의들은 와들러를 수술하는 데 겁을 먹었을 뿐 아니라 그를 도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었던 데다 이런 보고 사례가 많지 않았으니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런 이유로 와들러는 계속 자라도록 내버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몸집이 계속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는 그의 삶을 가능한 한 평범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를 위해 특별한 책상을 만들고 그가 수업 시간에 구부정하게 앉아있지 않도록 바닥에 나무 블록을 쌓아서 그가 최대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와들러의 평범한 시간은 보통의 키와 몸무게를 가진 이남 이녀의 형제 자매들과 놀고 그들이 하는 다양한 활동에 종종 함께하면서였죠. 와들로의 큰 키는 9살 때부터 유명 인사로 만들어서 기자들과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죠.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기 위해 먼 곳에서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는데 이때 한 서커스단에서 서커스 단원 입단 제의까지 받게 되죠. 하지만 가족들은 와들로가 구경거리가 되는 걸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서커스단에 합류하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서커스 무대에 섰다면 세계에서 가장 키 큰 남자라는 타이틀로 가는 곳마다 엄청난 인파를 몰고 다녔을 게 분명했을 겁니다. 10대 초반에는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하게 되는데 또래보다 1.5배나 큰 키에 많은 놀림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교우 관계는 원만했습니다. 11살에 지역 YMCA에 들어가 수영과 농구를 즐기고 또래들과 비슷한 취미로 사진 찍기,
책 읽기, 우표 수집, 라디오 듣기 등을 즐겼다고 하죠. 고등학교 졸업 후 그는 셔틀리프 칼리지에서 법학을 전공하려 입학했지만 너무 큰 키로 다리가 그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지팡이를 짚고 다리 보호대를 착용하며 다녀야 했습니다. 그 상태로 점점 걸어다니기 힘들어지면서 결국은 대학을 자퇴하게 됩니다. 와들로의 큰 키로 인해 다리와 발의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물집이나 감염과 같은 문제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 한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곤 했죠. 대학교를 자퇴한 후 로버트는 아버지와 함께 41개 주 800여 개 마을을 누비게 되는데 1938년에는 피터스 신발 회사의 홍보 모델로도 활동했습니다. 특히 그의 발에 맞춰 특별 제작된 470mm 크기의 신발을 협찬받게 되는데 이는 당시 한 켤레에 $100나 하는 주문 제작 신발을 사야 하는 입장에서는 행운이었죠. 그때 평균 연봉이 $1200, 남성 신발 한 켤레 가격이 5에서 $10인 것을 감안하면 꽤나 큰 선물이었던 겁니다. 이때 와들로가 신었던 신발을 포함해서 그가 신었던 신발은 지금까지도 미국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무대 뒤에 와들로는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친구와 가족들은 그를 상냥한 거인이라 불렀고 그는 기타를 치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죠. 하지만 그의 거대한 손은 점점 일상생활과 취미생활에 방해가 되기 시작했는데 손바닥 길이는 32.4cm, 양팔을 좌우로 폈을 때 윙스팬은 288cm에 달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남자로 사는 것은 특별했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집과 물건들은 그의 거대한 몸에 맞지 않았고 그는 항상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특히 다리 보조대는 그의 불편함을 가중시켰죠. 다리의 감각이 둔해진 그는 잘 맞지 않는 보조대 때문에 발목에 상처가 난 줄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1940년 7월 4일 미시간의 미국 독립기념일의 한 축제에 참가한 와들로는 착용하고 있던 다리 보호대가 발목에 물집을 일으킨지도 모른 채 있다가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진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다리 감각이 둔감해져 있던 그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폐혈증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의사들이 달려와 수혈과 응급수술을 시도했지만 그의 약해진 면역체계는 감염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1940년 7월 15일 22세의 젊은 나이에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271cm,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남자의 마지막은 3.3m, 450kg이 넘는 거대한 관에 담겨 고향 땅에 묻혔습니다. 그는 사망할 때까지도 계속 자라고 있었기에 사망할 당시의 키가 285cm에 달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어요. 그의 관이 실렸던 운구차는 관이 다 실리지 못하고 열린 채 이동해야만 했죠. 18명의 운구자들이 그의 관을 운반했고 27,000여 명의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그의 실물 크기 동상은 고향에 세워졌고 박물관에는 그의 사진과 신발, 소지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후, 그의 물건들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 대부분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범하게 살아내려 무던히 애썼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놀라운 사진들은 그가 세상에 남긴 특별한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로버트 와들로의 이야기는 슬픔과 경이로움이 교차하는 한 편의 드라마 같죠. 그는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았고 짧은 생을 살았지만 세상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지만 마음 또한 가장 컸던 남자.